네, 키움증권 한주영 연구원 오늘 나오셨는데요. 미국 7월 CPI 발표, 그다음에 시장 이슈, 우리나라 내지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더 베어마켓 랠리를 인조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 빠졌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금리 때문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전반적인 IT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IT 산업의 그 공통되는 이제 의견은 이건 것 같아요. 빨리 좋아지기 어렵다.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거의 구명줄처럼 잡았던 서버 쪽에서의 수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다들 그래 주가 이 정도면 조금 많이 다 빠지지 않았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일단은 담아볼 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뭐 상황 종료 그 반도체주 이제 삼성전자는 뭐 7만 전자 간다, 8만 전자 간다 이러한 식으로는 가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뭐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이야기를 많이 네.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행사 반응 어땠다고 보세요? 그냥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사전에 그 뉴스 플로우나 또 글로벌이나 국내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에 나왔던 거에 부합한 만큼 오늘 그냥 주가 반응을 보시면은 그게 딱 그 시장의 반응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또 대신에 이제 그 폴더블 출시로 인해서 이게 또 삼성전자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뭐 구원 투수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들이 나왔는데. 네. 저는 뭐 제가 이제 탑다운 애널리스트니까 뭐 감히 산업 전망을 좀 하기는 어렵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포인트는 그냥 스마트폰을 넘어서 전반적인 반도체 가격 그리고 전방 IT 수요 여기에 흐름에 따라 달렸지 이번 폴더블 폰 출시가 그냥 구명조끼는 달아줄 수 있을지언정 이제 그 물에 빠졌을 때 헤엄치게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결국에는 메모리 가격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바라볼 때요. 네, 사실은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산다 뭐 이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 앞으로 우리의 에너지는 수소를 쓸 거야. 네, 네. 수소는 이 공기 안에 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높게 받고요. 네네. 2차 전지 이제는 전기로 자동차가 가. 뭐 이거 이런 지 뭐 10년이 넘었지만 지금 네네. 10년 가까이 5년이 넘었지만 핸드폰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갤럭시가 22인지 아니면 27인지 네. 모를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이런 소위 말해서 IT 게젯이라고 하는 거, IT 기기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AR, VR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네. 예, 그런 미래에 나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반영이 될까요? 반영은 될 수가 있는데 그 반영이 되는 것도 증시 전반적인 이제 유동성 환경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시장에 돈이 넘쳐 흐르고 그 물 들어올 때 거의 발전소 돌리듯이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을 때는 그러한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미리미리 밸류에이션 땡겨 와가지고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게 좀 과거 그 유동성 장세의 패턴인데 지금 저희 다들 알다시피 지금은 유동성 확대 장세가 아니라 축소 장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할 때 다들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은 기대감이 아니라 공기만 봐도 주가 밸류에이션 날아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올해나 혹은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유동성 축소 장세에 저희가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은 중요한 이슈를 좀 넘어가고 싶은데 네. CPI 관련해서 자 근원물가 지수가 사실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네, 예, 네. 근원물가 지수는 음식료를 빼고 네. 에너지를 뺀 네. 변동성이 높은 것들을 뺀 물가 지수인데 그렇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그 일각에서는 이제 거의 0.2%포인트, 0.3%포인트 낮아진 거 가지고 왜 시장이 환호하냐 이런 좀 반문들을 제기할 법한데 그동안 저희가 4개월 동안 0.23%포인트로 주가 하방을 심하게 맞아왔던 만큼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낮게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피크아웃 한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증시에 좋은데 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7월 달 CPI가 잘 나왔다고 해서 야 물가 이벤트 끝났어, 물가 문제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그 완전히 과도한 낙관을 가지기보다는 이제 그냥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오늘이나 혹은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 랠리를 펼칠 수는 있지만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빨리 내려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물가 통제 우리가 성공하면서 거기에 환호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지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그냥 뭐 낙관론은 가져가되 항상 반대쪽에서는 어느 정도 의심과 또 관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어제 발표됐던 7월 물가지표에 시장이 안도를 하기는 했지만 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그렇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주목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요. 앞서서 이제 처음에 IT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반도체 기업 부진, 뭐 실적 악화라든지 경고음이 계속 잇따라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봐야 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침체 시그널로 아직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조심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그 7월 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름 잘 버티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매크로 대형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성장이 과연 얼마나 둔화될지, 성장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전부 다 이제 IT 전반적인 산업 수요 부진으로서 인해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결국엔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터닝 포인트도 매크로 여건, 경기 성장에 대한 민감도가 덜해지는 여기 네.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매크로를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시장 대응할 때, 특히나 IT 업종들 종목군들을 그 비중을 줄이거나 늘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지연 연구원 우리 시간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들도 많을 거고요. 네. 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번 달 데이터를 보면 됐습니다. 네네네.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네. 근데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된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약간 피크아웃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시장에서 하는 말이, 지금 한지연 연구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조심하자. 네네. 그러면은 좀 약간 직선적인 질문인데 네. 조심하자 그러면 주식 못 사고, 네네. 그러면은 피크아웃도 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고, 네네. 그러면 확인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30% 날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식은 언제 삽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주식을 여기서 많이 담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6월 달 말에 주가 2,200대 간 다음에 7월 달 이후로 계속 올라오면서 다들 주식 비중 어느 정도 채워 가셨다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중 지금은 그대로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반등 나오니까 손실 줄여야지, 차익 실현해가지고 손실 줄여야지, 이거보다는 주식 비중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일단은 저는 최우선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급하게 손실 난 거가 네. 본전까지 왔는데 네. 이거 팔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주식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 그냥 매도 효과 있는 거 다 긁어서 살 정도의 공격적인 매수세의 그 시점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되는 시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9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CPI가 7자를 보거나 이런 네. 상태 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둘 다 지금 기대하기는 저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상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네.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관계를 보면은 둘 다 뭐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은 주식 비중 계속 들고 가는 것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과도한 낙관으로 사지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 네. 제일 저점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저점 매수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이제 주식 비중 하나도 없고 현금 비중 100% 있으신 네네. 분들은 네. 좋은 기회이긴 하죠. 아하.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그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이미 손실을 많이 네,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많이 좀 물려 계신 계좌들도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계좌 복구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주식은 팔 때는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 어저께 이제 CPI가 잘 나왔고 그래서 네네. 뉴욕 증시가 저는 나스닥 많이 봅니다. 그렇죠. 다들 나스닥 많이 보시죠. 3% 가까이 올랐어요. 네네. 예, 우리나라는 뭐 조금 덜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좋은 모습 좀 보이긴 보였어요. 네네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을 좀 쫓아갈까요? 아니면 디커플링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쫓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원달러 잘 지적해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이 뭐 아직도 1,300원대 내외에서 왔다 네, 갔다 네. 하면서 그렇죠. 레벨 네. 자체는 높은데 그래도 1,32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 이거는 달리 말해서 주가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을 봤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이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나 업황을 보고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도 있는데 환차익을 중심으로 혹은 환차손을 중심으로 그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자금들, 이 말씀드린 성격들의 자금들이 증시에 들어오고 있고 저는 이러한 기조는 거의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 여건, 특히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수급 여건들은 저는 계속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이랑 커플링되는 현상이 더 강해지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침체가 그렇죠. 오기는 했지만 네. 이게 얼마나 악화되고 또 언제까지를 저희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고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그렇죠.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역전세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경기 네. 침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은 저희가 자주 하는 게 1년이나 혹은 뭐 1년 반 이후에는 항상 침체가 찾아온다 이랬었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시그널을 줬던 시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기술적으로 침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 축소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지금은 그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9월 달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9월 CPI 이벤트나 FOMC 말고도 9월 1일부터 이제 연준이 양적 긴축을 2배로 확대하게 됩니다. 네. 6개월 만에 2배로 확대하는 건 이거 생각보다 빨리 확대하는 거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도 글로벌 IB들이나 저희 여의도 증권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격 효과 그 작용들이 가늠을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그 제가 요즘에 자주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6월 말에 연준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양적 긴축의 효과가 네. 과연 어떨지를 분석한 논문을 본인들이 냈어요. 결론만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스케줄로 그 줄여가고 있는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 24bp, 25bp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일 때만 이 정도지 경제가 급변하는 시기, 경제 환경이 불안한 시기에는 이게 25bp가 아니라 75bp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노멀 스텝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니까 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긴축의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그래서 거예요. 저희가 이제 9월 초에 들어서 이제 단기 자금 시장, 특히나 장단기 금리차죠. 10년물, 2년물이 아니라 네. 10년물, 3개월물 이 금리 차이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8월 달은 이제 주식 분위기 괜찮을 것 같은데 9월 달에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8월 말에 한번 전략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은 한 40bp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물은 아직도 플러스예요. 네네. 양의 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음의 수로 가면 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큼 그 3개월물이 급등하는 거고 10년물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미래에 대한 성장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계속된다. 가장 좀 안 좋은 조합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한번 아마 9월 1일 이후에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여기서 뭐 제가 섣불리 예측을 하긴 어려워서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하나 또 여쭤보는데요. 네네. 어저께 CPI가 나온 후에 네네. 시카고 연은 총재 내지는
뭐 여러분들이 네. 금리 인상 제대로 우리가 강하게 할 것이고 네네. 아직 인플레이션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쏟아내요. 네네. 그분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저희랑 그냥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네. 예. 그분들도 피크아웃 한 거 가지고는 일단 안도의 한숨 내셨는데 역시나 연준도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물가가 잡힌다는 거는 그냥 그 글로벌 컨센서스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CPI 기준으로 4%대까지 내려와야 이제 잡힌다라고 보는데 현재 그 4분기 말 기준으로 블룸버그 데이터 전망치를 집계해 보면은 아직까지 올해 12월 말까지 네. 미국 CPI가 7%대밖에 안 낮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엔 연준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시장이 지금 너무 환호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약간 워워하는 그 제동을 걸어주는 이러한 스탠스가 어제 연준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보고 싶습니다. 저 딱 알아들었습니다, 네. 제가. 근데 우리가요, 주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쵸. 네. 예, 그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네네. 우리가 좀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네네. 사실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반에서 30등 하다가 네네. 10등 안에 들면 네. 이거 저 잔치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게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네. 지금 주시장이 이런 상태에서 조금만 좋아져도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미 그동안 네. 이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 시기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센티멘트가 약간 변하는 건가요? 색깔이 조금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그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는 뭐하지만 맥락도 조금 바뀐 게 그 앞으로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거의 올해 상반기 내내 혹은 7월 달까지만 해도 잘 나오면은 악재, 못 나오면은 호재였는데 이제는 잘 나와야 호재, 못 나오면 악재 이런 식으로 좀 내러티브 맥락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요. 네. 지금 2,500선 올라와 있어요, 코스피가. 네, 그렇죠. 하반기에 이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그 체감상으로는 지금 3천 온 기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좀 냉정하게 따져서 봐야 네.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냥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쉽게 달리 말해서 베어마켓 탈출하는 거는 내년 정도에 이르지 올해 안에는 이렇게 베어마켓 안에서 랠리를 줬다가 잠깐 쉬어갔다가 또 랠리했다가 이러한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단 같은 경우는 뭐 조심히 전망을 해보자면은 올해 많이 오르면은 2,70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끝내기 전에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질문할게요. 네. 바이오주들은 왜 요새 좋아요? 그 바이오주들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 체크를 해 보면은 네. 내년도 초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조금 빨리 반영되는 거 있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장주들에 대한 센티멘트를 많이 개선됐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해주로 분류됐던 성장주들은 지금 7월 말으로 자리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성장 스타일 내에서는 지금 분위기들이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좀 이쪽에 대한 비중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7월 CPI 발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 우리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까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